자, 안녕하세요. 상원쌤입니다. 이번 시간 직권의 변화와 판의 운동, 또 소단원 하나 넘어갔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우리 이제 지구 시스템의 5가지 요소, 외권,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 알아봤고, 그리고 지구 안에서는 에너지가 크게 3가지가 서로 순환을 한다고 했죠. 뭐였죠? 첫째, 99.99 거의 9%를 차지하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었고, 거기에서 조력 에너지는 뭐 이제 밀물 썰물이니까, 그죠?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한 뭐 밀물이나 썰물, 그리고 이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하고요, 그죠? 그리고 물의 순환 배운 다음에 탄소의 순환 배워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뭐 화석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하는데, 자, 이번 시간엔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선생님이랑 배워볼게요. 여러분 뭐 중학생 때 다 배웠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살짝 그 단어들이 외울 게 좀 있어서 여러분이 뭐 A4 용지 한 장이라던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좀 이렇게 외워둘 걸 따로 정리해두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뭐 시험 직전에 보면 더 좋겠고, 그쵸? 미리 외워두면 더더더 좋겠고요. 자, 먼저 판구조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뭐 그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뭐 마그마 분출하고 그리고 막 대륙 움직이고 화산활동 일어나고 지진 나고 이런 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판구조론이라는 게 그 지구가 여러 가지의 판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론인데요. 그 사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 화산이 일어난다 이런 이론인데, 자, 뭔지 정확하게 판구조론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갈게요. 이렇게 지구가 여러 가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그럼 이제 판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판. 이렇게 여러 가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 판이 뭐냐? 자, 이거 배웠어요. 그죠? 내핵 있고 외핵 있고 멘틀 있고 마지막에 지각,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추가로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구를 피자처럼 잘랐을 때 여기 핵 있는 거고요. 그죠? 외핵, 내핵 이렇게 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한 게 뭐였죠? 멘틀이었어요. 그죠? 멘틀이었는데 그 멘틀을 이렇게 반으로 쫙 잘라서 위에를 보면 멘틀의 최상부 있죠. 요 맨 윗부분. 그러니까 멘틀의 맨 위에 꼬다리 부분. 거기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 멘틀의 최상부층에다가 요 지각을 합친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한다는 거. 암석권. 됐죠? 암석권. 그리고 그 밑에 암석권 밑에 멘틀은 유동성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뜨거운 상태여서 막 치즈처럼 말랑말랑거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치즈도 고체인데도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 비슷하게 대류를 해요.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해요. 요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하다 할 때 연약해서 연약권 이렇게 부릅니다. 연하고 약한 그런 부분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추가로 2개 더 알아두라는 거예요. 멘틀 맨 최상부층 플러스 지각을 암석권이라고 하고, 그 밑에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하는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약권, 암석권. 그래서 암석권은 이제 해양지각이랑 대륙지각으로 나뉜다는 거. 해양지각은 굉장히 이렇게 얇게 돼 있고요. 대륙지각은 굉장히 두꺼워요. 왜 그런지는 물어보진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해양지각은 얇고 대륙지각은 두껍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멘틀 맨 꼬다리 부분 플러스 여기 지각 부분을 해서 뭐라고 부른다? 암석권. 그리고 그 밑에를 연약권이라고 한다. 됐죠?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꼭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멘틀 맨 위에 딱딱한 부분, 멘틀 맨 최상부 딱딱한 부분 플러스 지각, 여기를 뭐라고 한다? 암석권이라고 한다. 됐죠? 암석권. 딱딱해서 암석권. 그리고 그 밑에 유동성이 있어서
대류를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륙 지각은 두껍고 해양 지각은 굉장히 얇다는 거죠. 해양 지각은 얇아요. 대륙 지각은 두껍고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약권이 대류를 하면서 위에 암석권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이 암석권이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한 10여 가지 판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암석권이거든요. 이게 쪼개져 있는 이 암석권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판이라고 하는 거죠. 판. 그래서 우리 지구는 여러 가지 10여 가지 20여 가지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판 구조론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판이 연약권이 대류를 하니까 그 위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쵸? 이게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면 이게 양쪽으로 따라서 그 멘틀의 연약권의 대류를 따라서 판이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판의 경계에서 만약에 서로 부딪히면서 그죠?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낑겨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산맥이 이렇게 높은 산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서로 부딪히다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생겨요. 움푹 들어간 곳.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다에 있는 구덩이, 하수구 할 때 구자예요. 그래서 해구라고 부르거든요. 해구,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기는데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굉장히 깊은 곳. 아무튼 간에 이 아까 말했던 요 판의 경계 요런데 얘들이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비벼지고 하면서 지진이랑 화산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판 구조론인 거죠. 근데 말했듯이 이제 서로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판이 서로 충돌하면 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해구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요 해구가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둘이 만나갖고 하나는 대륙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데 뭐 이게 이만큼 움푹 들어간 게 뭐 얼마나 깊냐 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죠. 저 일본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11km나 돼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km거든요. 거기 밑에 들어가면 잠수함도 그 수압을 못 견뎌서 부서질 정도로 굉장히 깊은 바다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저 마리아나 해구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음 슬라이드는 좀 무서운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됐죠? 준비됐어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데 가면 뭐 이상한 괴물 같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곳이죠. 이건 여담인데, 그죠? 뭐 시험 문제 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나 해구에 뭐 희한한 이런 물고기들,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괴상한 물고기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아주 미스테리한 곳이죠. 쫙 밑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 막 메갈로돈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고대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스테리한 곳이. 물론 지금 요 사진은 실제 있는 괴물 사진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장난친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미스테리한 곳이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죠? 이게 대륙이랑 해양이랑 충돌하는 곳인데 판끼리 움푹 들어가봤자 뭐 얼마 안 깊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곳이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해구.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암석권, 연약권 뭐 이건 쉬웠어요. 그죠? 연약권이 대류해서 암석권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라지고 비벼지면서 지진, 화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부딪힐 때 산맥도 형성되고 해구도 형성된다. 여기까지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외울 게 조금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A4 용지 같은데 써놓고 저 교과서에 껴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노트에 쓰면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4 용지 같은데 꼭 써보세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판의 경계를 보면 봐봐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지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서로 부딪히는 곳이네요. 아, 이게 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멀어지기도 해요. 그럼 여기 보면 또 특이한 게, 서로 빗나가요. 그죠?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서로 빗나가요. 이런 식으로 판의 경기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로 수렴한다 해갖고 수렴형 경계라고 하고요. 서로 멀어지는 거를 우리가 발산한다 해가지고 발산형 경계 이렇게 말하고, 서로 스쳐 지나가는 거, 이거는 뭐 판이 뭐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된다 해서 보존형 경계 이렇게 부르는데, 요 세 가지 유형을 알아두고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그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하고 대륙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대륙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부딪히고 있는 곳이에요. 됐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해양판이 밑으로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대륙판이랑 해양판이랑 부딪히는데 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냐면 해양판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과학에서 어떤 두 물질이 만났는데 하나가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밀도. 알겠죠? 밀도. 여러분 물이랑 기름이랑 만나면 뭐가 밑으로 내려가죠? 물이 밑으로 내려가죠.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로 뜨고 물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자, 다시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랑 만나면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 것처럼 해양판이 밀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만나면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움푹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기고, 자, 여기에 생기는 요 산맥을 뭐라고 하냐면 습곡 산맥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여기 마찰 때문에 여기 지진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마그마도 이렇게 올라와요. 됐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해양판이랑 대륙판이랑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 해륙판이랑 대륙판, 해양판이랑 대륙판. 그 다음 여기는 해양판이랑 서로 만나고 있는 곳이고, 여긴 대륙판이랑 대륙판끼리 충돌하고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 여기 판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멘틀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판이 없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두 개가 만나면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향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곳,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 같은 경우는 요거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겠죠. 그쵸? 이게 바로 발산형 경계인데,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생긴다는 거. 왜?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그죠? 이렇게. 자, 그래야지 요렇게 요거 따라서 위에 판이 요렇게 서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는. 됐죠? 멘틀 대류 하강하는 곳.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지진 화산 다 나요. 지진 화산 다 나는데, 여기 대륙 같은 경우는요, 화산 활동 안 일어나요. 지진만 일어나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판이 만났을 때 하나가 이렇게 쫙 내려가 줘야지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마그마 왜 발생하냐고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좀 여러분 수준에서 어렵고요. 어쨌든 저 밑까지 내려가야 마그마가 생기는데, 대륙은 이 밀도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산만 만들어지고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은 안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겠네요. 됐죠? 자, 결론은 수렴형 경계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해양 대륙, 해양 대륙 이렇게 부딪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진 화산 다 잘 일어나는데 어디서는 안 일어난다? 대륙끼리 충돌하는 곳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 아까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에서는 습곡산맥이 형성되고요. 습곡산맥. 됐죠? 근데 여기서
화산 안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라고 했었죠. 화산 안 일어난다는 거. 우리 해양판이랑 대륙판 만나면 해양판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왜? 해양판이 밀도가 높으니까. 자, 여기서 생기는 거는 여기도 습곡산맥 생기는데, 그죠? 습곡산맥 생기는데 추가적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해구가 생긴다.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끼리 부딪힐 땐, 선생님, 해양판 두 개 만나니까 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좀 더 높은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움푹 들어간 해구가 생기는 거고, 여기 원래 습곡산맥이 있어야 되는데 주위가 다 바다잖아요. 아, 그래서 요거는 습곡산맥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라고요. 호상열도. 그 일본같이 이렇게 줄 지어져 있는 섬이 생겨요. 여기서 마그마가 막 올라와갖고 화산섬이 쫙 일자로 생기는데, 우리가 이거는 습곡산맥이라고 안 하고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호상열도. 호 뭔지 알죠? 호, 수학에서 이렇게 호,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긴 걸 호라고 하잖아요. 호 모양의 열도 해갖고 호상열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기 보면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건데, 여기서 화산 안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라고 했죠. 화산 안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요거 습곡산맥 생기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네요. 왜? 밀도가 높으니까 해양판이 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해구 생겼고요. 요걸 뭐라고 한다? 습곡산맥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제 해양판끼리 부딪힐 때는 해구 생기는데, 습곡산맥이 주위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습곡산맥이라 안 하고 호상열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인데 굉장히 그 깊은 해구예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게 서로 만나는 곳이에요. 됐죠? 요게 이제 태평양판이거든요. 이게 필리핀판이고.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면서 여기 해구가 움푹 생기고,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이게 호상열도예요. 호상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해구 생기면서 여기도 해구 쫙 있죠. 이렇게 해구 쫙 생기면서 호상열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됐죠? 그렇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발산형 경계예요. 아우, 여러분 좀 외울 게 많아 보이죠? 근데 A4 용지 써보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단원이 더 쉬워요, 여러분. 그냥 뭐 외우면 끝나니까. ABCD 외우듯이. 자, 됐어요. 발산형 경계 갈게요. 발산형 경계. 멀어져요. 그죠? 해양판끼리 멀어지는 경우, 자, 새로운 지각 형성되고, 아까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각이 없어지는 곳이었죠. 근데 해양판끼리 이제 멀어지면 여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요, 굳으면서, 그쵸? 계속 굳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왜 멘틀 대류 상승해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아까 말했죠, 이렇게.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암석이 있으면, 암석권이 있으면 연약권이 이렇게 대류를 해야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상승하는 곳. 그죠? 쫙.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대륙판끼리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지구가 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바닷속에서 해양판끼리 멀어지는 경우에 여기서 마그마가 막 올라와갖고 산맥이 이렇게 쫙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해령이라고 해요. 바다 해자. 그리고 대관령 할 때 그 령자 써서 해령 이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곳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양쪽으로 해양판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발산형 경계죠.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마그마가 딱 올라오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성사진 같은 걸로 보면 이렇게 해령이 쫙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요게 지금 바다 깊숙이 있는 바다 산맥, 바로 해령이에요. 해령. 됐죠? 해령. 자, 그리고 이제 보존형 경계요. 보존형 경계는 뭐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지진만 발생해요. 여기는 그냥 서로 스쳐 지나갈 뿐인데, 여기서 화산 활동이
마그마가 뿜어져 올라오고 뭐 이럴 일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화산 활동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샌앤드레스 단층이라는 건데 이렇게 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안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령 사이에 보면, 자, 전에 사진 다시 보여줄게요. 이 해령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탁탁탁 끊어져 있듯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 이게 해령이 있는데 그 사이가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죠? 잘 보면. 잘 보세요. 이런데. 여기 해령 있는데 끊어져 있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령 사이에 보존형 경계가 이렇게 항상 거의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유까지는 뭐 정확히 몰라도 돼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뭐, 지구가 이렇게 평평했으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이렇게 쫙 벌어졌을 텐데, 문제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다 보면 중간중간에가 이게 삑사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변환단층이라는 거예요. 변환단층. 알아두세요. 변환단층도 보존형 경계인데, 지금 보면은 해령이 이렇게 발산형 경계에서 양쪽에 분포를 하고 있고, 요 부분이 변환단층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보면은 보존형 경계죠.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하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여기 보면 판의 이동 방향이 같잖아요. 요 부분은 그래가지고 지진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 됐죠? 화산도 물론 안 일어나고요.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변환단층. 여기가 변환단층. 자, 여기서는 지진만 일어난다. 여기서는 지진도 안 일어난다. 왜? 방향이 같으니까. 여기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죠? 해령을 기준으로 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서로 반대인 곳에서만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복습, 선생님이랑 뭐 이미 진도는 끝났지만, 자, 보면 여기는 수렴형 경계죠.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왜? 밀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서 마그마가 왜 생기는지는 몰라도 된다. 근데 아무튼 요 밑으로 막 내려가면 마그마가 생긴다. 그리고 지진도 발생한다. 그러면서 움푹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해구가 생긴다고 했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습곡산맥 생긴다고 했죠. 습곡산맥.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해양판끼리 부딪힐 때는 습곡산맥이라 안 하고 여기가 바다로 차 있으니까 호상열도라고 하고,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는요 마그마가 발생 안 하고 화산활동 안 일어나고 그냥 습곡산맥만 생긴다. 그리고 화산활동 안 일어나고 지진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부분이 해령에서는 지진이랑 마그마 당연히 일어나고요. 요 해령 사이 여기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 여기가 뭐라고? 변환단층이라고 하는데, 보존형 경계. 저기서는 화산은 안 일어나는데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뭐 별것도 없어요. 지금 요거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거 싹 PPT 슬라이드 하나에 정리가 되죠. 이거 그냥 따로 써놓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달달달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자, 다시 복습이요. 해양이랑 대륙이랑 만나면 해양이 내려가요. 왜?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서 움푹 들어간 해구 생기고 옆쪽에 습곡산맥 생기고, 그쵸? 그리고 대륙판끼리 만나면 습곡산맥만 생기고, 근데 해양판끼리 만나면 해구 생기고 습곡산맥이 아니고 주위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호상열도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랑 화산은 이것만 알면 돼요. 지금 보면 지진은 다 일어나요. 그렇죠? 당연해요.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 무조건 일어납니다. 근데 화산이 대륙판끼리, 여기 대륙판끼리 부딪힐 때 안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 요걸 꼭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지진은 무조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판의 경계에선 지진 일어나죠. 부딪히고 갈라지는데 지진이 안 일어날 리가 없죠. 마그마가 막 뚫고 올라오고 하는데 지진이 당연히 일어나죠. 근데 화산 활동은 보존형 경계에선 안 일어난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대륙판끼리 부딪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습곡산맥만 형성되는 경우에 화산 활동 안 일어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세요.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판의 경계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여기 변환단층이랑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에서 어떻다고요? 화산활동 안 일어나고 지진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됐죠? 그거 꼭 알아두세요. 꼭 반드시요. 그 다음에 여기 해양판끼리 만날 때는 호상열도 생기고, 그리고 대륙판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여기에 대륙 쪽으로 뭐가 생긴다? 습곡산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령이라고 한다. 해령 사이에 변환단층이 있는데 화산 안 일어난다. 뭐 이런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막 판이 움직여서 그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지형이 형성이 되는지 알아봤어요. 이거 너무 싫어하지 말고요. 여러분 나중에 해외여행 언젠간 또 막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큰 산맥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륙끼리 충돌해서 형성됐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아무튼 A4 용지 한번 써보고 익혀보세요.